이 사건은 수도권에 위치한 재개발조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 재개발조합에서는 선임되어 있던 대의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의원회가 소집되어서 사임한 대의원들에 대한 보궐선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와 같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총회를 소집해서 대의원 선거를 새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님들은 대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20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YK 건설부동산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이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경력 10년차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입니다. 저희 건설부동산부는 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님 두 분이 이끌고 계시며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사, 행정, 형사사건 대응과 자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긴 사건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부동산 지식 정보를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뉴스만 시청하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들일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부 운영 방식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의 운영 방식부터 알기 쉽게 지식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약 재개발조합이라는 국가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법률약 나라에 축제가 열렸나 보네요. 국민들이 아주 신났는데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저기 국민을 지켜보며 엄지척하는 국회의원들도 보입니다. 왜 이들이 모두 즐거워 보이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아, 재개발 시작이 힘들 줄 알았는데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다고 하네요. 조합원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법률약 나라의 정부 사람들이었군요. 이렇게 재개발조합이 국가라면 조합원은 국민과 같아서 재개발조합에서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즉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재개발 시작 축하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현수막의 사이즈는 얼만큼으로, 글씨는 어떤 글씨체로, 현수막 주문은 어디에 할 건지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합원 전체 투표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총회는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결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일이 총회를 열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총회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사항들을 조합총회로부터 위임받아서 의결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대의원을 최소 전체 조합원 수의 10분의 1이나 그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때는 최소 100명은 있어야 대의원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의원이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해임 또는 사임되는 등의 이유로 최소 숫자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만약 현수막을 건자는 안건이 의결이 됐어도 대의원 최소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결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은 우리 국회의원 선출처럼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안건은 총회에서. 그래서 반드시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묘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과 대의원이 임기 중에 가령 사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대의원은 원래 총회에서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사임이나 해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리에 대해서는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보궐선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딱 봐도 대의원회에서 빨리빨리 선임하라는 취지 같죠?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지식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이 지식을 바탕으로 2022년경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도권에 위치한 재개발조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 재개발조합에서는 선임되어 있던 대의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최소 숫자보다 대의원 수가 부족해졌고 바로 대의원회가 소집되어서 사임한 대의원들에 대한 보궐선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와 같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총회를 소집해서 대의원 선거를 새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님들은
집행부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선임된 대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조합장이 보궐선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임시총회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YK 건설부동산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 YK 건설부동산부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승소한 것이죠.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를 보조하는 의사결정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집행부, 특히 조합장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합원 대의기구의 성격도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와 국회처럼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와 감시하는 관계인 거죠. 대의원 최소 숫자가 모자라면 대의원회는 아무 의결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의원회의 견제와 감시 없이 독단적인 사업 진행을 하려 할 수 있겠죠. 또 조합 집행부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대의원회가 기능을 못하니 우선 빨리 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열심히 대의원을 선임해 놓았는데 곧바로 대의원들이 또 사임을 해서 또 대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건설부동산부는 대의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궐선임만큼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근거하여 최소 정수가 부족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유사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이 대의원회에서 진행한 보궐선임 유효하다. 조합은 총회에서 다시 선거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총회에서 대의원 선거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2022년에 진행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별개 사건에서 2023년 1월 대법원이 대의원 정수가 부족한 경우 대의원회는 보궐선임 안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하더라도 그 선임 결과가 유효하다고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일선 조합에서는 이처럼 대의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대의원 수를 최소 정수보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유지하시고 일부 대의원의 보궐이 발생했을 때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보궐선임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준 변호사였습니다. 재미있게 즐길수록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약은 유튜브, 팟빵, 네이버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